스티밍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왜 이게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계속 롤링을 해라 계속 이렇게 하는데, 롤링은 대체 나도 왜 롤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만 롤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막 이렇게 도나?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스티밍, 우리 라떼아트를 하기 위한 스티밍 손쉽게 저절로 되게 할 수 있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밍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왜 이게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쇠가 빠지게 해도 어떨 때는 너무 잘 나왔다가 어떨 때는 개거품을 막 만들고 이런 꽃게탕이 끓여 먹고 싶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 시원하게 왜 스티밍이 안 되는지, 그러면 아부대장은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가정용 머신으로도 왜 스티밍을 그렇게 쉽게 해내는지, 그 원리를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아주 큰 거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벳 밀크라고 부르죠. 굉장히 부드러운 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강한 압력입니다. 강력한 압력만 있으면, 그 스팀의 압이 세기만 하면 벨벳 밀크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압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레슨을 받으면 뭘 가르칩니까? 테크닉을 가르치거든요. 테크닉이라 하면 뭡니까? 롤링, 그다음에 스피닝, 또 스월링, 이런 개념들을 가르치면서 피처의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스팀 노즐의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되고, 벽에 너무 붙어서는 안 되는 등, 이런 테크닉적인 것들을 막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팀의 압력입니다. 압력이 강력하기만 하면 벨벳 밀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스월링이든 스피닝이든 롤링이든 어쨌든 돌아가는 그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양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돌면 스피닝, 이렇게 막 뒤집어지면 스월링. 롤링은 대체 나도 왜 롤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만 롤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막 이렇게 도나? 어쨌든 롤링이라는 단어만큼 애매한 게 없어서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계속 롤링을 해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는 또 혼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압력이 세면 당연히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합이 당연히 되는 건데 자꾸 좀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들을 써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부대장과 함께 스티밍을 잘 하려면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다 갖다 버리고 스팀의 압력을 높여줘서 저절로 스티밍이 되게 하는 이 테크닉을 배웁시다. 이게 사실 테크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팅입니다. 세팅. 머신의 세팅. 머신 자체의 세팅을 좀 달리해서 스팀의 압력을 더 강하게만 만들 수만 있다면 스팀은 일단 한 80%는 저절로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20%는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인데, 이 약간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공기 주입을 하고 싶을 때 공기 주입을 하고 공기 주입을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야 되는 이 정도의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기 주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게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 자체를 곱게 만드는 거는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거품 자체를 곱게 만드는 거는 강한 압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머신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머신 안에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줘서 압력을 높여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또 머신을 또 뜯어야 되고 사실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장 출고되는 스팀의 압력, 일반적으로 머신에 그냥 공장 출고 스팀의 압력이 바로 1.0바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는 1.1바나 1.2바를 쓰는 머신들도 간혹 생기고 있고,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는 1.4바에서 1.5바를 쓰는 아주 강력한 압력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마르조코 이런 머신들이 스팀이 잘 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정용 머신이라든지 이제 업소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바 정도의 스팀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바 정도의 스팀압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걸 돌리면 빠지거든요. 스팀 노즐이라 그러죠. 스팀 노즐에서 끝에 달려있는 걸 딱 뽑아보면 이게 스팀 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너무 가깝나? 잘 잡혔나요? 네. 여기에 스팀 팁이라고 하는데 이 스팀 팁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지금 이 스팀 팁은 구멍이 4개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3개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5개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스팀 팁의 구멍이 막 큰 것도 있고요. 좀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팀의 압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일러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스팀의 압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멍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구멍의 크기가 작을수록 압이 더 세지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로 물을 틀어가지고 이게 구멍을 막아가지고 더 멀리 쫙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작아지면 동일한 압력선에서도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압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팁의 구멍이 크기가 작아지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스팀 팁을, 구멍이 작은 팁을 구매하셔서 교체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할 만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팀 팁은 레티나 스팀 팁입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혹시 기억나나? 디자인 커피. 기억났다. 디자인 커피라는 곳에서 개발한 레티나 스팀 팁을 사용하시면 손쉽게 해결되는데, 레티나 스팀 팁 중에서도 4홀짜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지간한 스팀 압에서 거의 다 이게 잘 맞아요. 그래서 1.0바도 잘 맞고 1.4바가 제일 이상적이지만 조금 낮은 압력에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레티나 스팀 팁 4홀짜리를 구매하셔서 이제 팁만 뽑아가지고 바꾸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마다, 머신 회사마다 팁의 이 나사선의 크기가 다르고 굵기가 달라서 이 호환되는 그 머신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호환되는 걸로 구매하셔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즐이 상업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근데 가정용 이제 저렴한 머신은 사실 그게 안 돼요. 노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스팀 팁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팀압을 높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구멍이 총 4개가 있는데 이 구멍 하나를 막아가지고 구멍을 3개로 만든다면 이 나머지 3개에서의 압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구멍이 4개일 때보다 같은 압력에서 구멍이 3개로 줄어들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압력은 당연히 더 세집니다. 그래서 구멍을 위생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이쑤시개 같은 거 여기다 박아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막 갑자기 라떼를 먹다가 막 나무 뼈 조각이 막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는 또 수명도 짧아요. 하루밖에 못 써요. 하루 넘어가면 이게 썩어가지고 막 문제가 되니까, 가장 제가 가공하기 좋은 건 뭐냐면 구리입니다. 구리선. 우리 이 전선 중에 통구리로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그 통구리로 되어 있는 그 전선의 굵기가 이 구멍보다 조금 더 굵은 걸 구하세요. 철물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해와서 그냥 아저씨 그냥 한 3cm만 잘라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똥가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똥가리. 그러니까 좀 동가리, 서울말로 뭐라 하지? 그래서 전선 동가리를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구멍을 막으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구리선은 약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변형도 쉽고, 그래서 이 구멍을 딱 알맞게 탁 막아버리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납땜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납은 중금속인데 납 중독 되려고 하시나? 구리선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랑 함께 구멍을 막아보러 가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공구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장갑, 동삼동의 노란 장갑입니다. 나 동삼동의 노란 장갑이야. 안전상의 이유로 보안경을, 버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선 있죠? 이거를 피복을 그냥 벤치 같은 거 사용하셔서 벗겨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슉. 자,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 보시죠. 그래서 좀 더 벗겨볼게요. 돌리고 샥. 오케이. 자, 이 구리선을 이 구멍에다 이렇게 딱 막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좀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끝을 이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딱 자르세요. 이렇게 좀 뾰족해졌죠? 반대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니퍼 같은 걸 하면 좀 더 좋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뾰족해졌는데요. 요거를 이제 망치로 조금 두들기세요. 그래서
조금 길게 뻗어 나올 수 있도록. 아이고. 간단한 손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작업 타임. 자, 시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빨리 감기 안 할 테니까 좀 틀어놔 주세요. 부탁이에요. 아, 이거 참 유튜브 하기 참 어렵다. 그냥 1대1 레슨 할 때가 좋았는데 지금 레슨을 줄이고 유튜브에 고집하는 아브랑.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만 있다면 또 하나의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추 약간 대가리는 좀 들어가게 되었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평집게 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평집게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집에 누구나 있을 법한 이 벤치랑 망치 정도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플라이어도 가져오긴 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넉넉하게 일단 조금 잘라봐주고, 자, 이 정도로 잘라서 구멍 하나를 막아볼 겁니다. 적당히 세우고 망치로 쳐 넣어 볼까요? 조금 잔인한가? 안 된다. 큰일 났다. 네, 여러분. 병집게 갖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또 들어간다. 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고, 짤막하게 잘라버리고, 남은 부분을 망치로 박아 넣어 볼게요. 혹시 각도가 안 좋나? 제발. 좋아. 들어가고 있죠? 숙련된 장인의 손길. 들어갔습니다. 다 됐어. 다 됐어. 그렇죠. 이렇게 박아 넣으면 완벽하게 막히는 거예요. 구멍이 3개가 되었습니다. 짜잔. 금리 하나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막은 이 팁을 사용해서 이제 라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세척을 한 뒤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스팀압을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우렁차죠. 이제 보시면, 네, 구멍 3개에서 스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라떼 아트를 좀 더 부드러운 폼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징하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추출, 퍼징 준비하시고, 추출 나오는 거 보고 샷 들어갑니다. 자, 백플러싱 샷. 됐어. 여기 붙이고만 있으면 되고요. 샷 끝났고, 자, 스팀도 끝났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뭐를 한번 그려볼까? 안돼, 번지기 시작했어.
조금 번졌는데요. 그래도 유니콘 한번 그려봤어요. 네, 이렇게 스티밍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레티나 스팀 팁을 쓰면 그냥 끝납니다. 레티나 스팀 팁 안 써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좋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공기 주입을 치직치직 한 다음에는 이 스피닝, 이렇게 도는 현상이 생기든 스월링,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기든 아니면 스피닝과 스월링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든 관계하지 마시고 원하는 공기 주입이 끝나고 나면 그냥 깊이 담그세요. 깊이 담궜는데 이게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나는 공기 주입을 안 하고 싶은데 또 치직치직 하면서 들어간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벽에다가 갖다 붙이세요. 벽에다가 그냥 딱 붙이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공기 주입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 압력이 거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거품이 그래도 거칠다. 아부대장이 말대로 했는데 왜 거품이 거친가요? 하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하나는 그냥 공기 주입을 많이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좀 거칠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는 온도부터 체크를 해보시고요. 온도가 너무 높지 않는다면 공기 주입을 많이 한 거니까 이 치익치익 하는 그 공기 주입하는 시간을 더 줄여보세요. 더 줄여보시거나 이걸 너무 많은 폭으로 내리게 되면 콰직콰직 하잖아요. 콰직콰직 하면 한 번에 생기는 거품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섬세하게 찌직찌직 하는 정도로만 움직여서 공기 주입을 하시면 좋은 거품을 분명히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왜 거품이 거칠어지냐면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어려운 말이 시작됐는데요. 이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기체의 부피는 25분의 1만큼 증가한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그 거품도, 우유 거품도 안에 기체가 들어있잖아요. 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거품, 이 부피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표면 이 장력이 약해져서 거품이 터지는 현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유에 끓는 점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도 한 70도, 80도부터도 막 거품이 터지는 것 같은 모양이 보이고 거품이 거칠어지는 이유가 이 보일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이 거품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만 않으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폼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압력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막 불필요한데 공기 주입이 된다? 이러면 이제 벽에다 딱 갖다 붙여서 공기 주입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너무 거칠다. 이러면 공기 주입을 너무 오래 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공기 주입을 너무 크게 했거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는 사실 기억하고 수정해 나가시면 스티밍이 굉장히 쉽게 될 겁니다. 원래 저번 영상에서 달고나를 만들었고 이 달고나 라떼를 이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달고나 라떼가 스티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밍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홈카페든 이제 혹은 영업장에서 스티밍을 벨벳 밀크라고 하죠. 굉장히 고운 라떼용 거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쉬워,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 라는 걸로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밍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유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카푸치노 그리고 라떼가 있죠. 이 라떼와 카푸치노 우유 수위를 얼마만큼 조절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수위로 말씀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스티밍을 했을 때 완성되는 높이를 뜻하는데 자, 내가 우유를 절반을 사용했어 라고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카푸치노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내가 사용하는 우유만큼의 높이까지가 올라왔다. 그리고 내가 스티밍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1:1 비율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카푸치노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풍성한 우유 덮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카페 라떼를 하겠어, 그리고 라떼 아트를 하기 위한 스티밍을 하겠어 라고 하시면 내가 사용하는 우유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내가 많이 됐네 라고 하면 절반? 내가 사용하는 양의 절반 정도의 높이, 이 수위까지가 스티밍을 하고 나서 끝났다라고 하시면 라떼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고 적합한 스티밍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우유 양의 얼마만큼 수위가 높아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라떼냐 카푸치노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음료에 따라서 이 우유 스티밍의 거품의 농도, 질에 대해서, 질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다이얼식이 있고요. 올리다 내렸다 하는
레버식이 있는데, 레버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스팀압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하지만 다이얼은 내가 처음에 스팀을 분사시킬 때 압력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이얼식이 아무래도 조금 스팀압이 전반적으로 좀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팁을 드리자면, 다이얼 어려워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돌리다 보면 쉽게 돌아가는 구간이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짝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 나오는 구간에서부터 반바퀴를 힘있게 틀어주세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틀어주면 안 돼요. 자, 방금처럼 천천히 틀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힘있게 틀어주셔야 됩니다. 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하기 전에는 이렇게 감싸준 상태에서 관을 잡으면 뜨거워요. 스팀 완드를 잡으면 뜨겁기 때문에 앞쪽 이렇게 잡고 한 2, 3초 정도 에어를 빼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스팀 완드 이 헤드 밑에 우유의 응축수나 혹은 수증기가 고여 있어서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빼줌으로써 우리가 우유 스티밍을 할 때 좀 더 맛있게 우유를 거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주셔야 되고, 스티밍이 끝난 다음에도 항상 깨끗이 닦고 항상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한 2, 3초 정도만 틀고 깨끗이 닦아주는 이 행위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영업장에서 마찬가지고,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이나 시험을 보신다고 했을 때도 꼭 대회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에 대한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우유를 우리가 담고 난 다음에 스티밍을 할 때 이 헤드의 위치와 스팀 완드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이 헤드 부분이 깊숙이 담겨 있으면 우유는 거품이 생성되지 않고 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팀 헤드 이 부분을 한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걸쳐 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완드가 너무 높으면 살짝 내리셔도 돼요. 내가 이 스팀 완드 각도를 조절을 자유자재로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스팀하기 좋고요. 또 내가 항상 눈으로 시선은 이 안을 볼 수 있게끔 시선을 잡아주고 응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월한 팁을 드리자면, 그냥 반듯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각도로도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십자가를 봤을 때 90도에 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 걸친 다음에 어떻게 이 각도가 울퉁불퉁한 데보다는 라운드 되어 있는 방향으로 45도 훅 기울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왜? 보시면 스팀 헤드가 이 피처에 너무 가깝죠? 살짝 중심점으로 이동. 자, 그럼 어떻게? 자, 기울어졌을 때 많이 잠겨 있었던 게 살짝 수위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 틀어줬던 것처럼 세게 틀어볼게요. 자, 치지직 소리와 함께 돌아가는 거 보셨죠? 치지직 소리와 함께 공기 주입이 되면서 거품이 생성되고 돌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회전력을 주는 거예요. 빠르게 회전력을 주면서 우리가 스티밍에서 중요한 혼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유로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라떼를 할 거여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요 잔은 360ml 잔이에요. 그래서 360ml 잔이어서 우유를 한 300ml 조금 넘게 담았고요. 350ml 정도 계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라떼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양에 조금 한 이 정도 수위까지만 3분의 1 정도까지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스티밍을 해야 되니까 한번 분사를 해주시고, 자, 똑같이 저도 움직였을 때 가장 반듯한 여기서 45도 딱 들어준 다음에, 자, 이 헤드 부분 절반 정도 걸쳤어요. 이렇게 절반 걸치고 나서 45도 기울입니다. 너무 잠겨있죠. 이러면 우유 거품이 생성이 안 되죠. 이동, 살짝 이동. 자, 이동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 틀어지는 딱 구간에서 반바퀴를 세게. 자, 거품이 생성되고 있죠? 자, 바로 공기 주입되고 가만히 꽉 잡고 있어요. 혼합이 돼요. 넘칠 것 같죠? 조금씩 앞으로. 조금씩. 자, 온도만 체크하고 수도.
자, 그리고 나서 항상 하는 행동 닦아주고 틀고 다시 한번. 자,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고운 벨벳 거품이 만들어졌죠?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라는 형태로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주의할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스팀 안 되라고 가정했을 때 항상 피처는 각도를 처음부터 좀 주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 각도가 너무 어설프게 한 15도, 20도 기울어지게 되면 처음에 분사가 되면서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롤링이 늦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는 공기 주입과 동시에 혼합이 빠르게 돌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티밍이 수월하게 될 수 있게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공기 주입을 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피처를 살짝만 내리시면 돼요. 살짝씩만 내리면 공기는 더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혼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유지 가만히만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혼합이 잘 됩니다. 혼합 좀 찾는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고, 자, 또 주의할 점, 이렇게 각이 많이 져있는 부분으로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이 별로 이렇게 라운드가 유연하게 되어 있는 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스티밍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티밍을 잘 해야 라떼도 맛있게 만들어지고요, 카푸치노도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라떼 아트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스티밍에 대한 이해도가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티밍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결합시키시다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또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흡수하셔서 개인의 스타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처음에 입문자들 혹은 내가 스티밍에 감이 잘 안 와라고 했을 때 이 방법 사용하시면 웬만해서는 쉽게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잡아주는 방법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월하게 스티밍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